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국제유가가 급등했다는 소식, 지난 주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한 15포인트 정도 조정받은 1988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사흘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장중 순매수폭이 다소 준 가운데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 우위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지난 5일부터 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인대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내수 소비 확대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중국 증시가 장중에 1% 이상 급등을 보였고요. 반면에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흘 만에 하락하며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간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기관의 매도폭은 더 커진 상태인데요.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6포인트 하락한 198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96포인트로 20일 이동평균선 지지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200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상승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장중 매도로 흐름을 바꾼 이후에 매도폭 밀려가면서 21선을 하회한 이후에 1980포인트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0.8%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초반 매수 우위를 가리키던 외국인은 매수 규모를 줄여가면서 95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매수폭을 밀려가면서 656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장초반 관망하던 기관은 매도폭을 밀려가면서 51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아직까지 520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7포인트 오른 52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도 520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12거래일 만에 520선을 회복한 상태인데요. 현재 모든 주요 이평선 웃돌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대응하면서 코스닥 역시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27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고요. 기관도 11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시초가 근처에 머물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55전 상승한 1117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고 역외 환율이 오르면서 1117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1118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면서 1115원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환율은 1110원대 후반에 움직이면서 보합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목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삼성전자가 92만 원 깨지면서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면서 0.2% 오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가 1%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 역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0.3%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0.3%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약보합권 내지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종목이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만이 빨간불 켜면서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CJ오쇼핑과 다음 SFA는 모두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시아 머티리얼즈가 0.1%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GS 홈쇼핑도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소가 약보합권, 메가시설이 역시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현대차 그룹의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3% 이상 오르면서 87,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채권단은 내일 현대차 그룹과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과의 시너지 확대 전망에 3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8만 원대 주가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네, 현대건설에 이어서 글로비스도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8% 강세 보여주면서 14만 7천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 내 물류회사로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인수로 현대차 그룹의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연저점을 찍었던 글로비스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4만 원대 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리비아 사태가 악화되면서 WTI는 104달러에 마감하게 됐는데요. 이에 정유화학주가 오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OL이 3.9%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과 금호석유도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KP케미칼과 이소화학도 1% 이상 오르면서 정유화학주가 오늘 장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체 에너지주로 주목받고 있는 풍력주도 오늘 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산이 11% 투자로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유니즘도 7.9% 오르고 있습니다. 마일스코가 5.9%, 요현 BM도 4%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모두 급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국 내수 관련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것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과 락앤락, 데이지카우스가 모두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와 에이블 CNC도 강보합권 내지 1.9%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대부분 종목들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가 1986포인트 선까지 밀려 있고요. 코스닥은 520선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부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 밸류25 심기현 연구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구원님. 예, 코스피가 정강 후약장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꼬여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수폭이 줄었고요. 선물 쪽에서 강하게 매도가 나오네요. 예, 우선은 지금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를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낙 이번 주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시점인 만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는 이번 주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중동 지역의 그런 불안 사태가 계속적으로 해결 기미가 아직까지는 뚜렷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 행진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계속적인 유동성 정책에 힘이 불어갖고 우리나라 이머징 국가의 그런 증시에 외국인 자금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전망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런 투자라든가 수급으로서 악화되는 그런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세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를 기대해 볼 수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래도 매수에 가담해볼 만한 시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우선 큰 폭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지금 상당히 유효한 시점이고, 변동성을 이용할 때 실적이 우량한 그러한 업종들로 화학이라든가 자동차, IT 같은 업종들이 만약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죠.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하실 방법은 plus.cntv.co.kr 접속하셔서 글 남기시는 방법입니다. 화면 통해서 내가 보낸 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G상사 들어와 있군요. LG상사가 전고점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35,500원의 비중 10% 정도 실으셨는데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이분께서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기관 쪽에서 한 10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우선 LG상사 지금 호재가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서도 분류가 되고 있고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원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종합상사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상당히 호조가 돼 있고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적인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전고점 돌파까지는 상당히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펀더멘탈 측면이 아니고 역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아직까지는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은 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그런 전고점 돌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LG상사 상당히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은 지금 수익 실현으로 하신 다음에 대형 우량주들이 그런 변동성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저가 매수로 가담하실 수 있는 현금을 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KP케미칼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8263님께서
보내셨고요. KP케미칼을 27,2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손실 구간이신데요. 그래도 주가는 이제 좀 다시 올라오려는 기미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학주에 비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해외에 그런 대규모 투자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큰 상승 탄력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나 이제 중국에서 그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인데 사실 우리나라 화학 업종들이 그 가장 실적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망이 바로 중국에 관련된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화학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이 더욱더 앞으로 단기간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을 때 이 KP케미칼의 주가도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 있고 지금 24,000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은 부리는 것보다는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 거의 매수가 부분이 오신다면은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보다 주력적으로 중국 사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화학 업황으로 한번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좀 더 탄력 좋을 만한 종목들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시전략센터도 여러분들의 종목 선정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KP케미칼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아바코 문의 들어와 있군요. 아바코를 4675님께서 18,300원에 50%나 가지고 계시다고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까지는 손실이었다가 오늘 2% 오르면서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아몰레드 관련된 이러한 그 업황들이 상당히 호조를 이루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 탄력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 그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차트가 좀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재차 이제 그 차트상으로도 가다놓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몰레드와 이러한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이번 상반기 6월달 이전까지는 한 10에서 15%까지의 수익도 가능한 그런 업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이렇게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시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까지 무난한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말씀. 아바코 들고 계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바코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기아차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아차를 100% 들고 계신 분 계시는군요. 58,200원에 사셨다고 하시고요.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6194님께서 문의하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신고가가 나왔었고 오늘 0.3% 정도 오릅니다. 얼마나 더 수익 내볼까요? 예, 기아차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실 때가 됐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은 기아차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주가 상승도 이런 시장 점유율 상승과 함께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상으로 30% 이내라면은 계속적으로 중량적으로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100%의 그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진 마시고 지금 62,000원에서 이제 6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정고점 부분이 64,000원대까지 가신다면은 그때는 물량을 한 50%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한 65,000원 이상 가게 된다면 충분히 7만원 선까지도 다시 한번 자동차 업종의 그런 주도주로서 상승 탄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50%는 64,000원 부분에서 매도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나머지 물량은 7만원 선까지 분할 매도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절반 정도는 정고점 부분에서 차익을 거둬두시고 나머지 종목은 7만원 선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봐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기아차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볼까요? 11,600원에 이분도 비중이 많으시군요. 50%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다. 4675님께서 문의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여쭤보셨어요. SK 네트워크스. 예, 수익 보고 계시군요. 예, 우선 SK 네트워크스도 아까 LG 상사와
비슷한 관계인데 이제 그 자원 개발에 따라 갖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 상사보다는 조금 견조하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익을 보시는 그러한 그 시청자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매도로 한번 대응을 해 보신 다음에 조금 더 뭐 중국 수혜주라든가 유가 상승 수혜주 현재 테마라든가 실적 향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로서 다시 한번 재차 포트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상반기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서 좀 더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들어서 최근 2달간 주가 조정이 참 컸었는데요. 그래도 이쯤에서는 정리를 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동국시럽 보죠. 동국시럽이 최근 3거래일간 그래도 주가가 참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동국시럽을 가지고 계신 분은 1,840원이 매수 단가라고 하시고요. 15% 들고 계신데 중장기 가능한지 들고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종목 요청하셨네요. 예, 우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선택을 하신 거는 상당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큰 폭의 그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점 좀 어제장과 금요일장이죠. 강한 반등이 이어졌는데 이런 반등 흐름은 당분간은 기아차라든가 그런 주도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상승 탄력을 이용을 해갖고 이 종목 역시도 어느 정도 조금은 매도를 해갖고 현금화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매도세로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대형주들도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그러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 말고도 우량주로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이용한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량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최근에는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신견연구원님. 네. 2427님께서 주식 어렵군요 하셨는데요. 신견연구원님 주식하기 함께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좀 쉬우신가요? 최근 장에서. 예, 사실 뭐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계속적으로 대량 매수, 대량 매도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을 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뭐 이런 장에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에 자신이 없으시다면은 그럼 많이 낙폭을 한 우량주에 대해서 그냥 사두시고 한 2, 3개월 정도 꾸준하게 지켜보신다면은 뭐 충분히 수익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화학주라든가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컸던 건설주에 대해서 접근이 용이한 시점이고 건설주 중에서도 이제 국내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 그런 수주 모멘텀은 살아있는 종목들로 한번 접근하신다면은 중동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은 이러한 종목들로 큰 수익이 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견연구원님은 주식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입니다. 예,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종을 보는 건 아니고 몇몇 업종에 대해서 이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한 흐름만 파악을 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 사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여러 업종을 거느린다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이 잘 알고 또 잘 하실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기회를 엿본다면 충분히 그 업종 내에서도 기회가 온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 주가 등락에 일이 일비할 게 아니라 진정된 마음으로 꾸준히 지켜본다면 충분히 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펼쳐지니까요. 너무 크게 상심하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 어렵군요 하시면서 2427님께서 남해화학을 문의하셨는데요. 21,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0% 들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손실폭이 굉장히 크신데요. 대응 전략 좀 짜주십시오. 예, 우선은 뭐 지금 이렇게 큰 손실폭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사실 뭐 마땅한 투자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왜 여기서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나 또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행히 포트 비중이 이제 20% 이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트 그 손실은 조금 제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화학 지금 당장의 그런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나머지 포트 80%를 갖고 있는 종목들로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서
전체적인 포트 비중을 포트에 대한 수익률을 좀 맞춰 나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남해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 어느 정도는 단기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0원과 18,000원 사이에 올라온다면은 조금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남해화학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심기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조정입니다. 사흘 만에 약세인데요. 16포인트 정도 하락한 198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000선을 뛰어넘으면서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 시각 매도 우위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고요. 기관에서도 순매도가 집계가 되면서 지수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었고 유럽도 하락,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1.5포인트 상승한 5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에서 23억 원, 1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저축 강국으로 통했던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은 2.8%로 OECD 20개 회원국의 평균 저축률 6.1%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한국의 저축률은 소비 왕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조차 역전됐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2007년 2.1%였던 저축률이 지난해 5.7%로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은 올해 6%, 내년 6.1% 등으로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반면 한국의 저축률은 내년에도 2.8%로 전망돼 3.1%인 일본에도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카드 업계의 지나친 외형 확대 경쟁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여의도에서 카드사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카드 시장 및 대내외 금융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원장은 대형 카드사가 여전히 길거리에서 고객 모집을 하는 일이 있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금감 원장은 최근 위험이 큰 카드론 및 리볼빙 서비스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카드 대출은 본질적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세계 자원 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첨단 제품 생산에 많이 쓰이는 희토류 비축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희토류 확보 목표를 최근 수정해 2014년까지 100일분을 비축하기로 하고 예산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앞서 희토류를 포함한 56종의 희귀금속을 2016년까지 60일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희토류는 휴대폰이나 하이브리드차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광물이지만 중국이 공급을 독점하면서 수출 규제 등을 통해 무기화하는 문제가 대두돼 왔습니다. 정부와 광물자원공사가 현재 비축한 희토류는 나흘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희토류 확보를 위해 몽골, 호주, 캐나다 등지의 해외 광산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역외 탈세 추정 및 과세를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역외 금융협의체를 올해 안에 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외 금융협의체는 기업의 자금 세탁 및 해외 재산 도피 등을 추적해 적발하는 전담 기구입니다. 역외 탈세는 경제가 세계화하면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해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역외 금융협의체의 두 기관이 보유한 수사, 조사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코스피가 거의 20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1984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반면에 코스닥 중소형주는 오늘 비교적 강한 모습이죠. 520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목요일에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최대 큰 변수가 산재해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잘 살피시고요. 현명한 대응 전략 잘 짜가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